네, 장기표입니다. 어제 이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예년에 하던 이 국정감사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 또 비위, 또 이 정부 기관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또 이 실정, 이런 것을 상당히 밝혀내곤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는 입법권이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입니다. 그만큼 국정감사는 중요한데, 이 국정감사 이번에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소모적인 말싸움만 하다가 말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인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금융 사기 사건이자, 이 금융 사기 사건이 이렇게나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것은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받아먹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왜 이런, 말하자면 엄청난 이 금융 사기 사건이 일어나도록 된지에 대한 책임을 좀 제대로 추하고, 또 그 원인을 밝히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말하자면 국감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국감위원이, 국정, 말하자면 이 감시가 되고 말아버려, 국정감사가 되고 말아버려. 지금 대단히 잘못인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이 라임 사태로 말미암아서 환매 중단,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얼마가 됐냐?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부도난 거예요. 또 옵티머스 사건으로 또 환매 중단, 즉 되돌려 줄 수 없는 돈이 얼마냐 하면 5,100억 원입니다. 이렇도록 됐으면 이 엄청난 이 금융 부정 사건인데, 그랬으면 이런 이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금융감독원장 목숨이 10개라도 이게 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보도를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융감독원장 윤석현 씨인데 물러나라는 말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참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이 사람 물러나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을 말하면 해임시켰어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 그동안에 뭐 했냐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이 권력의 실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또 이 금감원 직원이 약 2,000명 된다네요. 2,000명. 연봉이 1억이 넘는답니다. 이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다 높습니다. 2,0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엄청난 이 금융 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걸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을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감독원장뿐만 아니라 이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장들 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 무책임 정권입니다. 무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마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뭐 재경부 장관이나 아마 영전할 까. 이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 잘못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 더 오래 둡니다.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이런 것을 야당이 제대로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야당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이번에 윤석열 씨 사건이 말하자면 국정감사의 최대의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퇴임 후에 뭘 할지를 왜 물어봅니까? 그건 오히려 여당이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물어볼 질문인데 야당이 또 질문을 해가지고, 이건 또 질문 자체가 국정감사 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씨를 야권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건 또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 결국 이 현재의 이 국민의힘 야당에는 대통령 후보가 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왕 말을 남김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내가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지 뭐 퇴임 후에는 사회와 국민에게 뭐 봉사할 거리를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실 고위공직자가 그런 말 하는 거는 정치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약간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인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저는 임기 채우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채우지 못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강기정 씨 5천만 원 받았다는 게 김봉현 라임 사태 전주라 그랬죠. 그 사람이 돈줄이 모양. 그 사람이 강기정 씨한테 이강신가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 할 때 그걸 이분의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 그랬어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감장에 나와서 언론 보도되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검찰총장이? 참 이 윤석열 총장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거 딱 언론 보도 났으면요 그 자리에서 담당 수사 책임자 뭐 지검장이든지 부장검사한테 전화든지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돈 5천억 원 5천만 원 받은 거를 나한테 보고도 안 해냈느냐 안 했느냐 따져서 어떻게 내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씨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감찰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의도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말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야당이 정말 윤석열 총장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저는 비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또 뭐 야권에서는 또 이 반문재인 이 진영에서는 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선거, 부정 선거 이런 거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요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혹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저 직무에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들었다는 그 말도 사실 또 국회에서 할 말도 아니죠. 뭐한다고 그런 말 뭐한데 합니까? 더더욱 또 별로 또 이 정권한테 잘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혹시 윤석열 총장한테는 대통령의 그 전은, 즉 직무에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는 그 전언에 상당히 힘입어 가지고 이 정권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은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정권을 지금 사실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제대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야당이 추궁해야 되지. 무슨 뭐 퇴임 후에 물어가지고 그게 또 뭐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뭐 영입하려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감이 제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 외에도 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잘못하지만 국민의힘도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등등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정권은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전체주의 독재를 드러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인사 전횡입니다. 말 남기면 추미애 장관은 뭐죠? 윤석열 씨 보고, 윤석열 총장 보고 뭐 감찰한다는데 자기가 다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해서 이 범죄 사실을 밝혀낼 중요 간부들을 전부 다 잘라놔 놓고 지방으로 좌천시켜 놔놓고 자기 사람들로 다 심어 놔놓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뭐 수사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참 추미애 장관, 저는 절대로 이 추미애 장관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융감독원 원장 이거 해임시키지 못하는 이 국정감사, 또 야당, 이는 진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금감원에 있는 직원을 알아가지고 뭐 룸살롱에서 그 직원한테 그 라임 사태 검사 보고 검사 계획서를 좀 하나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옆방에 있는 김봉현 씨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감원 직원이 이런 행태를 부렸다면 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장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뭐 쫓아내는 것은 권력의 실세들이 이 금융 사기 사건에 한편은 봐주고 돈 받아먹고 다른 한편은 또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그리고 또 미리 또 자기네들 돈은 또 다 빼먹고, 이런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감원장 해임도 못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 트릭이죠. 트릭. 꼼수라는 말까지는 쓰고 싶지 않지만 2명을 추천하겠다. 근데 추천하는데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면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자기들 말로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낙연 씨는 전 이낙연 씨가 이 권력,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말하면 이른바 문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앞제비 역할을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 말 자체가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가 꼭 출범되게 하겠다. 이거 자체가요, 이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법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법 바꾸겠다. 그럼 법 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도 이 법의 지배라는 말이 있고 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돼야 되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완전히 법에 의한 지배, 이거 독재입니다. 유신 독재도요 법대로 한 겁니다. 긴급조치도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말하느냐? 독재란 말이에요. 독재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